하, 그래 우리도 청소부랑 딸 결혼시킬 마음 전혀 없네. 역시 뭘 배웠겠어. 청소부 아들이 버르장머리하고는.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당신들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평생을 환경미화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거리의 쓰레기를 치우고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새벽녘에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이 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지나쳤지만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정년 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노부모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겨울과 한여름의 노동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에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빗자루를 쥐었고 한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일은 2배로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거리는 깨끗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버리고 간 대형 쓰레기를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쁜 출근길 사람들이 나를 힐끔 보며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날 내 피곤함을 싹 날려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내 앞에서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며 비웃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쓰레기를 주었지만 속으로는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 아이들만큼은 나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세상의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아빠는 너희가 깨끗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재민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재민이가 내 직업을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재민이는 그날 이후로부터 학교 가기 싫어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내가 대신 계약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조그만한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어머니 명의여서 아내와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아니, 재민이 아버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재민이 반 친구 아버님이셨다. 지하에 한정식 식당이 있었는데 계약하러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청소 일을 하세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며 계약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재민이가 학교를 가자 그 소문이 펴졌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청소부 아들이라고 놀리기는커녕 다른 학교 선생님이며 학생들이며 학부모님들까지도 재민이에게 너무나도 잘하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지만 나는 2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다. 남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자랐습니다. 재민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동생 재성이 어릴 때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면 밤새 동생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아이는 분명 좋은 어른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재민이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에게 믿음직한 존재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재성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도 한 번도 나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해외로 유학을 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이 각각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가르친 가치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김수영, 아들의 직장 동료로 올해 30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와 아내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상견례 자리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 가족이 만나는 날, 나는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 될 사람과 그 가족을 정중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의를 갖추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문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수영이 아빠는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민이 아빠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내 직업을 묻기에 나는 당당하게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사돈될 여자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이 드러났습니다. 살짝 손으로 입을 막으며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집안 배경도 중요한데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려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깔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나의 직업을 이유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상을 손으로 밀쳐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안사돈 될 사람이 받아쳤습니다. 하, 그래 우리도 청소부랑 딸 결혼시킬 마음 전혀 없네. 역시 뭘 배웠겠어. 청소부 아들이 버르장머리하고는.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당신들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하신 분입니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너무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직업이 아들의 결혼에 이렇게 타격을 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이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지켜주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도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아들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했습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아들이 내 자식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오늘도 시골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비록 아들의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부모의 직업이 결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해온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더니 사실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2층 건물로 그 건물은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아내가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인들이 있어서 계약 등 이런 일들은 관리 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9층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재계약이 있어서 그날은 저와 아내가 직접 나가서 재계약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약속 시간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녹차도 있어요. 아, 따뜻한 녹차가 좋겠네요.
그렇게 20분을 부동산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어이구,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영이 아버님. 부동산 사장님이 아, 두 분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여기 건물 주세요. 그러자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아니, 이런 건물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업이죠. 그렇게 재계약을 끝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며 아내와 이야기했다. 참 세상 좁네요. 어떻게 우리 세입자가 수영이 아빠일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민에게 다시 연락을 하며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후회의 감정이 묻어났다 합니다. 네가 좋으면 만나봐. 엄마 아빠는 말리지는 않을 거야. 재민은 그녀의 연락을 받은 후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께 상처를 주었던 그녀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재민이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다 합니다. 결국 재민은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는 예전과 달리 한층 말수가 적어진 그녀를 보았습니다. 김수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오빠, 정말 미안해. 그때 부모님께 했던 말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이야기 들었어. 아빠 회사 건물주가 오빠네 아빠라면서 진작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재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땐 내 부모님을 무시했던 거잖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 순간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건물주던 아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주였으면 무시를 안 했을 거고 건물주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런 말 뜻이 아니잖아. 김수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후회하고 계셔. 그때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고. 아버지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 며칠 후 김수영의 부모님은 정중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재민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서로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김수영의 부모님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직업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 재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수영과 다시 잘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상견례 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결국 재민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김수영과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재민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내 부모님께서도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알겠어. 하지만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김수영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결국 수긍했습니다. 알겠어. 오빠 결정 존중할게. 그래도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면 그때 다시 연락 줘. 그러나 재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영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랄게. 이후로도 수영이는 자주 전화 왔었으나 그날 이후 재민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수영과의 관계가 끝난 후 재민은 한동안 연애에 대한 생각을 접고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는 본래 신중한 성격이었고 지난 경험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바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것은 한 친구의 소개 자리에서였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한잔하자며 자리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재민이는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혜는 밝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첫 만남에서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재민은 그녀의 가치관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육 관련 공무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만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재민은 그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재민은 우연히 그녀의 부모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어머니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요. 두 분 다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지혜는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존경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겠어. 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어. 그 일로 전에도 한번 결혼하려고 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직업이 밝혀지자 파혼되었고 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용서 못해. 무슨 소리예요?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인성이 문제인 거죠? 저희 엄마 아빠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상처가 크셨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재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직업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민은 지혜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지혜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지혜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단정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분의 삶을 존경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가족을 지켜오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재민과 지혜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민은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지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더 바랄 게 없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잡혀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보다도 재민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니 다들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냐 고생하셨죠? 차가 많이 막히던데요. 괜찮으셨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차를 한잔하면서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하셨다고요? 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재민군이 아주 반듯했군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그럼 날짜를 언제로 잡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야 아무 때나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지혜 아버님이 배를 눌렀습니다. 아니, 여기 계산은 안 하셔도 된대요. 여기 한정식 사장님이 오늘은 사장님께 드리는 서비스라 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금액이 꽤 나왔을 텐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저희 건물이라 아마도 한정식 사장님이
재민이 결혼한다고 안 받나 봅니다. 그러자 지혜도 지혜 아버님 어머님도 깜짝 놀랬다. 어이구, 그러셨어요. 아니, 이런 큰 건물을 두고도 일을 하셨었군요. 하며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재민이 장인 장모 될 분들도 참 사람들 좋아 보이네요. 다 자기 복이지 뭐. 그러니 지혜도 반듯하게 큰 거야. 이렇게 재미는 아픔을 딛고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나는 가끔 서울로 올라와 환경미화원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거리를 청소하며 도시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과의 모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날도 익숙한 단골 식당에서 몇몇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후배인 강진수가 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도 가끔 거리 청소하던 때가 생각나세요? 저희는 형님 없으시니 허전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전하긴.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하고 있잖아. 요즘은 어때?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후배 최서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도 가끔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걸 보면 아직도 씁쓸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그리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이 도시가 유지될 수 있겠어? 내가 매일 아침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사람들은 편안하게 출근하는 거야.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니?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환경미화원으로 평생을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두 아들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 아니던가. 힘들 때 서로 기대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공동체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결혼을 집안의 배경, 재산, 직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아들 재민이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나는 결혼을 바라보는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직접 경험했다. 그의 전 여자친구, 가족은 나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무시했다. 그들은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집안과 배경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결혼이란 결국 가치관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결혼은 현실이야.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 맞는 말입니다.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맞다고 해서 존중과 이해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이란 서로의 가치관이 맞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고 결혼 생활에는 수많은 변수와 도전이 따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결혼했지만 금세 깨진 부부도 보았고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 아끼며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직업과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직업, 명문대 졸업장, 부유한 집안.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에서 나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야. 처음부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민이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부모를 존중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결혼이 더 이상 집안, 배경과 직업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정이 많아지기를